네, 브랜드 관리 전략 20강 이제 시작할까요? 네, 브랜드 관리 전략의 20강은 이 브랜드 확장 전략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브랜드 확장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브랜드 확장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 브랜드의 지속적인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제품의 확장이 됐지만 그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그 모 브랜드 자체도 고객들에게 호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가치 체계 및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연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모 브랜드의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 좌측에 보면 이제 풀먼의 기업 광고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기업인 이 GE의 기업 광고인데 왜 이런 그 기업 이미지 광고를 갖다 하냐면요. 이 기업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그 모 브랜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브랜드가 되는데 이 기업 브랜드의 선호도를 자꾸 제고를 갖다 시켰을 때 이 모 브랜드가 확장된 그러한 신제품 또는 확장된 기존 제품들의 판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 브랜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확장의 대상이 되었던 이러한 제품들까지도 이 좋은 이미지가 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모는 생명을 하늘처럼이라는 이러한 기업 PR, 소위 말해서 기업 광고를 집행을 했고 또 GE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헤드라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닷물로부터 신선한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을 한다. 항상 GE라는 기업은 새로운 것을 상상해 나오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업 브랜드 중심의 광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 브랜드 자체가 이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과정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이 모 브랜드가 확장된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 그 라이온사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CJ와 비슷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제일제당,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는 그러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라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식물무로,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쇼코부츠 모노가타리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내서 주로 생활용품 쪽에 많이 확장을 갖다 해 나가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 가치를 연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물무르라는 제품은 브랜드는 1992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돼서 비누에서 헤어케어 제품,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여성 화장품까지 확장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례인데요. 자, 이 식물무로는 99% 식물원료 고순도 증류제법이라는 신소재, 신기술로 가지고 이제 출발을 갖다 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에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즉, 부드러운 제품이다라는 것을 소구를 갖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누도 부드럽고 헤어케어 제품도 부드럽고 또 스킨케어 화장품까지 모두 피부에 부드럽다는 그러한 가치 연결을 갖다 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물에서 나오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전혀 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심, 편안함이라는 정서적인 가치도 동시에 연결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제품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도, 밸류도 유지되고 이제 강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 쇼코부츠 모노가타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식물무료라는 이런 사각형의 그 스퀘어 로고를 모든 제품에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통일성을 주었고요. 또 컬러도 아주 자극적인 컬러가 아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트 그린과 블루 이러한 컬러를 전 제품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우측에 보시는 이런 제품들의 컬러를 보시면은 주 컬러가 메인 컬러가 라이트 그린과 블루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품의 광고에 있어서 톤 앤 매너 개성도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어떤 강한 이미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뭐 로고라든지 또 컬러라든지 또 퍼스널리티 개성이라든지 막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연결을 갖다 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식물무로 제품이 성공을 갖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식물무의 컨셉이 상당히 명확했다, 부드럽다, 그래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부분, 또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간 것이고 단기에 그친 게 아니고 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객들에게 소구해 나가고 커뮤니케이션 해 나간 것, 이렇게 계속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제품과 연계시켜 나간 것이 성공을 위한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고 또 보고 하는 이 나비스코라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 나비스코에서는 정말로 많은 과자 제품이 나오죠. 근데 이 나비스코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패키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좌측 상단에 항상 이 마크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이 모든 제품들도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 거의 똑같은 자리에 이 나비스코의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신제품이 나왔을 때 좌측 상단에 저런 마크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나비스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식물물어 사례,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나비스코라는 이 사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제품과 함께 이미지라든지 그런 가치 부분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러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 확장에서 장단점 저희가 18강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19강부터는 브랜드 확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기존 브랜드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객이 생각했을 때 심리적인 연계감, 또 기술적인 연계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거 이외에도 모 브랜드가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가치 체계의 연계, 또 시각적인 연계, 이러한 부분들이 신제품에 대한 브랜드 확장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떠한 전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 확장은 일단 구분을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1과 구분 2로 제가 이렇게 나눠놨고요. 자, 구분 1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역 확장과 수평 수직 확장. 자, 영어로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 익스텐션 또는 이제 수평 수직 확장은 라인 익스텐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구분 2에는 직접 확장, 다이렉트 익스텐션, 그리고 간접 확장, 인다이렉트 익스텐션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구분 1과 구분 2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경 바짝 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분 2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시간 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구분 1, 자, 영역 확장과 수평 수직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영역 확장과 라인 확장의 차이는 제가 앞 강의에서도 잠시 이렇게 언급을 갖다가 했습니다만은 비슷한 제품군으로 확장을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을 하는지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 확장은 카테고리가 다른 신규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보면은. 자, 디스커버리 채널이 방송 채널에서 아웃도어 제품으로 확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카테고리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건 전혀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역 확장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인 확장은 무엇인가 하면 동일 카테고리, 즉 동일 영역 내에서 수평 수직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확장은 무엇인가 하면요. 고급 제품이든지 아니면 기존 제품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수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수평 확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 제품이 있을 때 뭐 맛이라든지 다른 특성 등 다른 것을 거의 비슷한 등급 내에서 이 수평으로 확장된 것을 라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확장과 라인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이 영역 확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역 확장은 기존 브랜드를 카테고리가 다른 신규 제품 영역에 확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브랜드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 제품에만 적용이 됐습니다만은 이 브랜드가 다른 영역, 다른 제품군으로 계속 적용이 되었을 때 이것은 카테고리 익스텐션, 즉 영역 확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칫솔, 치약이 있어요. 그죠? 칫솔, 치약이 있는데, 자, 칫솔에 적용된 브랜드가 나중에 확장을 해서 치약에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치약에 적용된 브랜드가 칫솔에 적용이 됐다. 자, 이 경우에는 영역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칫솔과 치약은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요. 물론 양치를 할 때 같이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서도 치약을 만드는 그러한 기계 라인 가지고 칫솔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약, 칫솔은 영역 확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면요. 영역 확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자, 자전거에 샤넬 브랜드가 붙었습니다. 자, 샤넬은 우리가 19강에서도 얘기했지만서도 여성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라고 했죠. 그런데 자전거에 붙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영역 확장인 경우에요. 그래서 뭐 샤넬 자전거가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확장한 것은 아니고, 샤넬의 어떤 그런 고급성, 뭐 이러한 부분들을 자전거에도 적용을 갖다 시킨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나온 그 샤넬 자전거인데요.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28,000달러, 28,000달러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전거 하나에 3천만 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그러한 가격인데, 어쨌든지 샤넬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붙기 때문에 물론 제품에 들어간 뭐 소재라든지 뭐 재질 이런 것도 이제 고급 사양을 채택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이 정도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역 확장의 대단한 성공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하게 영역 확장의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영역 확장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기업 중심의 확장, 즉 제품 중심이고요. 하나는 고객 중심의 확장, 가치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 중심 확장의 사례를 보면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제품,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동일한 제품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도올 경우인데요. 도올은 파인애플 통조림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파인애플 소스까지 확장을 갖다 한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형태는 다른 거거든요. 동일한 제품이지만, 자, 이런 것도 브랜드 확장이라고 하고, 또 이 오레오 쿠키에서 오레오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독특한 맛의 원료를 이전하는 것. 그러니까 오레오 쿠키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그 맛을 그대로 이제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또 브랜드 확장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 보완 제품 오레오 확장입니다. 자, 보완 제품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칫솔, 치약 말씀드렸는데, 치약 없이 칫솔질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소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칫솔과 치약을 서로 이제 보완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면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누칠을 내서 이 면도를 할 수도 있지만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도 크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면도기와 면도 크림은 보완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질랩 면도기에서 질랩 면도 크림으로 확장된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 제품으로의 확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핵심 기술을 정의해서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혼다 그러면은 일본의 혼다 제품은 큰 대형 엔진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엔진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오토바이죠. 그 다음에 소형차, 잔디 제초기, 또 스노우모빌, 뭐 이러한 부분에까지 계속 이제 혼다라는 브랜드를 달고 확장해 나가는 것, 이 부분이 제품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있는 가치 중심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 제품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그런 데까지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의 유사성을 보면 이제 닌텐도 시리얼과 포켓몬 끔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닌텐도 하면은 어떠한 브랜드입니까? 뭐 게임 관련된 그러한 브랜드죠. 그리고 포켓몬 하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역시 게임까지 확장된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서 이제 먹는 제품인 시리얼이라든지 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닌텐도 시리얼과 포켓몬 껌을 누가 사 먹습니까? 어른들이 사 먹기보다는 주로 아동들, 학생들이 많이 이제 사 먹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닌텐도 게임과 포켓몬 만화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과 시리얼과 껌을 먹는 사용자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인 닌텐도와 포켓몬이라는 브랜드를 식품까지 확장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익 속성, 특징 유사성인데, 자, 아이보리 비누와 샴푸인데요. 아이보리 하면 무엇이죠? 순수하다라는 그러한 혜택을 이 고객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비누에서 샴푸가 나오더라도 순수하겠구나라고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고, 자, 다음에 이제 브랜드 명성에 의한 확장입니다. 샤넬 자전거, 앞페이지에서 보셨죠? 그죠? 그래서 샤넬이라는 명성 때문에 자전거가 팔리는 거거든요. 물론 한정판이지만. 그래서 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포르쉐라든지 또 페라리라든지 막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가 선글라스 또 시계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서 성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확장의 두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요. 자, 기업 중심에서는 제품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 나가는 경우, 그리고 고객 중심에 있어서는 명성, 또 편익, 또 사용자의 유사성, 뭐 이런 가치 중심, 여기에서 확장을 해나간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요. 자, 주유소 하면은 SK라든지 또 뭐 GS라든지 현대오일뱅크라든지 뭐 이러한 정유사들에서 이 주유소 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마트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는 어디입니까? 할인점이죠. 우리의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마트예요. 자, 여기서 주유소를 갖다가 이제 진출했습니다. 주유소의 사업에 진출했는데, 자, 이마트에 싸다라는 그런 가치를 주유소까지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생긴 이마트, 처음으로 생긴 이마트 주유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싸답니다. 싸다. 근데 일반 휘발유를 무조건 싸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프 주유소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셔서 직접 기름을 넣으시면은 훨씬 더 싸게 주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보다도 이 이마트라는 브랜드는 싸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까지 확장을 시켜나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듀바이에 있는, 중동의 듀바이에 있는 아르마니 호텔입니다. 자, 아르마니, 조르주 아르마니, 그러면 이태리의 패션 디자이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정말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 호텔이 생겼어요. 자, 이 호텔에
그 유명한 조르주 아르마니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서 만든 호텔이 바로 아르마니 호텔입니다. 자, 아르마니가 패션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에서 호텔까지 확장해 나간 정말 영역이 다른 쪽으로 확장해 나갔죠. 이것은 바로 고객들이 아르마니의 그러한 디자인 감각을 인정을 하고 이 호텔에도 그러한 철학들이 묻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확장의 두 가지 구분 1은 영역 확장과 수평 수직 확장이고 또 구분 2는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이 있는데 이 20강에서는 우리 무슨 공부를 했죠? 이 영역 확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강에는 이제 수평 수직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오늘 20강에서 배운 것을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확장에 있어서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 구분에는 영역 확장과 수평 수직 확장이 있다. 근데 우리 오늘은 영역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에요. 영역 확장은 뭐라고요? 같은 제품군이 아니고 전혀 다른 제품군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브랜드를 이렇게 연장성상에서 확장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마케팅하는 것을 영역 확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1강 다음 시간에는 수평 수직 확장,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비슷한 그러한 등급에서 맛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을 달리해서 확장해 나가는 수평 확장, 그리고 상위 등급이라든지 하위 등급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수직 확장,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브랜드 확장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20강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약간 이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이 인터넷 강의를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은 또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강 브랜드 확장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수고했고요. 21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